저희가 임플란트에 관한 말씀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신흥 원래 임플란트에서 이름이 에버티스 이름으로 돈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 네네. 로고도 바뀌고 이 신흥에서 이제 임플란트에 더 역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서 네이밍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전 세계로 진출하고자 글로벌 탑5 네. 2030년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벌써 1년 지나서 네네. 5년 남았, 6년 남았는데 네네네. 아 원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매년 이거 계속 언급을 하면서 얼마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흥 임플란트 쓴 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오래 쓰셨나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나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요새는 절반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신흥 임플란트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저는 쓴 지 한 3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한 2년 됐고요. 뭐 쓰면서 크게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어느 회사 제품이냐. 그때 이제 좀 잘 모르시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거 외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원장도 괜찮나요? 네, 저는 양수형이 12년 쓰시면서 계속 써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한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은 패키지 같은 거를 할 때 잡다한 것들을 막 넣어서 해야지 할인율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임플란트 단가로 해가지고선 패키지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풀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고 예전에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숏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울 때도 있었는데 숏 임플란트가 생겼죠. 네, 3mm부터 나오는 이제 울트라 숏이 나왔는데요. 저도 몇 케이스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결과도 좋습니다. 원바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환자들이 일단은 편하고 저도 수술도 편하고 보철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하악 전치부에는 무조건 퍼스트 초이스로는 원바디 임플란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전에 이제 뭐 루나, 솔라, 스텔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조금 간단하게 바뀌었죠. 네, SI, 그 다음에 SE, ST, SM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인터널, 그 다음에 익스터널, 그 다음에 티슈 레벨, 네, 원바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고정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픽처에 비해서 특히 상악 같은 경우에 뼈가 약간 물른 경우에 그때 뭐 쉽게 고정 없고 이런 경우 또 이미디어트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좀 고정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양수형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상악의 골질 안 좋을 때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뭐 달라봤자 뭐 크게 다를까 했는데 확실히 초기 고정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 뭐 D2 이상 D3본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4.5나 5를 심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돌아버리면은 이제 한 사이즈 더 크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임플란트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딱 드릴링 시퀀스대로 해도 웬만하면은 그런 골질에서도 초기 고정이 나온다. 제 생각에는 이게 픽스처 디자인이 에이펙스 쪽에가 테이퍼하고 중간에 스트레이트한 부분이 있고요. 위에 쪽이 다시 테이퍼하게 이런 식으로 3중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에이펙스 쪽에 셀프 커팅 여기 굉장히 강해서 뼈를 깎으면서 들어가면서 초기 고정을 얻는 그러니까 크레살 쪽이 아니고 에이펙스 쪽에서 고정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동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악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뻑뻑한 느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와 뭐 드릴 시스템을 써보면서 다 끝까지 안 들어가고 뺐다 다시 심고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드릴을 오버로 써야 되고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가 만약에 뭐 4.5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본 덴서티에 따라서 4.0으로 드릴링을 하고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5.0으로 드릴링을 하고 4.5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심으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이드 수술할 때 본 덴서티가 나오면 그걸 참고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드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랑 굉장히 다른 게 린더만 드릴을 길이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이거 시스템 개발할 때 제안을 했었던 건데 모든 드릴이 다 린더만 드릴 이니셜 드릴이 린더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그래서 이게 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드릴이 비싸지 않나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바는 아니야. 네. 이제 중간에 이렇게 10mm짜리에서 코팅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네. 좀 이렇게 눈에 네, 확 맞아. 띄게 확 띄게. 돼 있고 이 코티칼 드릴 요거를 또 잘 써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4.5에 5.0 드릴 하는 것보다는 코티칼 드릴을 써야 되는 경우도 꽤 있고 화학에서는 워낙 초기 고정이 잘 나와서 보통 화학에서는 코티컬 드릴을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최종적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토크렌치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릴의 삭제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드릴을 제가 써보니까 삭제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구성도 그리고 요새는 임플란트를 짧은 거를 좀 많이 심잖아요. 10mm 이상은 거의 이제 잘 안 심고 개인적으로 13mm, 15mm는 9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짧은 애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 많이 쓰는 애들은 교체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드릴을 10mm를 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위에 다 쓰게 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걸 한 키트만 가지고 있으면은 S, I, E 그다음에 T까지 다 모두 다 심을 수 있다는 키트 하나로 모든 라인업을 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동일하니까. 이번에 또 가이드 키트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진짜 드릴이 여기서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가이드가 처음에 원장님들이 안 해보시던 분들은 그 가이드 키트만 보고선 질리거든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저희가 진짜 노력해가지고서는 최소한의 드릴로 어떠한 가이드 서저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다 나온 것 같던데. 네, 제가 써보니까 뭐 상품화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성도가 있어요. 아마 저 키트면은 진짜로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 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가이드 키트 만들 때 꼭 넣어줬으면 하는 게 이 옵셋을 변경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옵셋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일부러 써보고 있는데 세상 편하더라고요. 가끔은 남의 말 좀 들으세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바뀌는 시스템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술 전에 한 개짜리여도 내가 이걸 무슨 드릴을 파이널로 써야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다음 픽처 넣기 전에도 계속 확인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옵셋이 이게 여러 개를 쓰면은 벽에다 붙여놔야 되잖아요. 뭐 몇 번은 46번은 옵셋이 뭐 10이다, 뭐 8.5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놔야 되는데 옵셋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Simply is the best. 임플란트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느꼈던 게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환이 잘 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평생 보장한다 이런 제품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 망해가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건 믿으면 안 되고 무조건 호환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오래 써도 안정적인 표면 가지고도 문제가 다른 회사에서 좀 많이 있었던 적이 꽤 있었죠. 근데 여기는 SA가 그리고 특별하게 한 번 더 세척하는 과정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표면에 대한 믿음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개인적으로 한 12년 써봤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그 결과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랙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기 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부분은 저는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데 상하게 골이 안 좋은 경우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신흥 에버티스를 심자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막 상악동에 빠지거나 뭐 초기 고정 안 나오거나 그래서 고생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신흥 임플란트 사용하고 나서는 그게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신흥이랑 이제 일을 하니까 주변에 치과 의사분들이 그 에버티스 이번에 이름 바꿨던데 그 왜 바꾼 거냐 뭐 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신흥에서도 요새 판촉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신흥 임플란트 에버티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임플란트를 쓰면서 몇 번 진짜 오랫동안 썼던 임플란트를 바꿀 만한 문제가 생기는 계기들이 있어서 바꾼 경우가 꽤 많거든요. 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문제가 있어서 진짜 제가 개원하기 전부터 썼던 거고 한 10몇 년 쓰다가 갑자기 그렇게 원인 모를 문제가 생기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게다가 또
스타는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거 보면 얘네 디자인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제품은 디자인 하나로 12, 3년 지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안 지금까지 바뀌었죠. 문제도 없었고, 뭐 저도 지금 뭐 한 3년 정도 썼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환자나 치과의사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촬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이제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제품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그게 좀 환자분들이 모르는 게 제일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 같고, 네. 광고를 하면 좀 좋긴 네. 한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네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은 환자들한테 광고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신념이 확실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 어떤 회사가 환자 상대로 마케팅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의사 입장으로서 지금은 워낙 다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옅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의 결정권은 술자한테 있는 거죠. 술자가 가장 믿는 제품으로 내가 자신이 있어야지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네요. 네. 자, 이상으로 에버티스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제품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질이 안 좋은 상악동에 한 케이스만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